오늘은 제153회 땅굴안보 고국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53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이 오늘을 내일 한다고 모든 외신은 보도하고 있고, 중국까지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10만 대군을 가져다 놓고 또 5개의 수용소, 이제 북한 난민이 들어올 수용소를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이 천하태평입니다. 이제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을 맞이할 준비를 주사파 종북간첩단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짰다고 하면서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하죠.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공무원 및 이 사병들, 병사들 이거 위주로 짰다 하면서 이제 7% 이상의 증액 예산, 내년 GDP가 3%를 넘어가기 힘들 텐데 그 2.33배나 더 많은 7% 429조 원으로 작성해서 이제 이것을 국회가 아니죠. 국회가 통과시킨 이런 현실 속에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셔야지만 이 나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하시기를 위해서 또 땅굴에도 대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7분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조홍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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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그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 1967년 제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점령했고 가자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양쪽에 살고 있고 하마스가 무장 게릴라 단체죠. 하마스가 이제 자치구 자치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화약고 하나를 건드림으로써 두 개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취할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포함해서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 세계 부의 36%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 비용, 엄청난 전쟁 비용이죠. 1,000억 불 이상이 들 겁니다. 그것을 조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지원하고 이걸 이제 신문에서는 보수 결집,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그게 바로 결국은 유태인 세력들의 그 금권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확률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매티스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던 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다고 하죠. 전쟁을 위한 모종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이는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들어와서 점령을 해라 하는 그러한 경계태세,
북한은 최고의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계태세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이제 이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빛나는 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대비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로운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대장 해군 참모총장 엄현성 대장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 이왕근 대장 해병대 사령관 이영주 중장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종북 간첩단 주사파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땅굴에 대비하는 군대가 되어 주십사고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유 전도사님 간략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분간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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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예산안이 누구를 위한 예산안이죠? 빨갱이를 위한 예산안. 사람 중심의 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주사파라고 하는 증거 하나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북한 헌법에 어떻게 매겨져 있나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사람 중심.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주체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체는 김일성이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체의 핵심은 당입니다. 당 중심. 그 다음에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 중심. 그래서 거기에 하부 구조로서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 밀리터리 퍼스트 이걸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북한의 헌법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4조를 읽어볼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자,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임종석교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회에 보낼 때는 국민 중심으로 이제 이걸 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이 국민은 특정 계급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죠? 국민하면 모든 계급의 군인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저놈들은 써요. 주사파는 계급을 쓰고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계급을 쓴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오해하는데 이 오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국민하고 틀려요? 자, 그래서 4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틀린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계급이 없는 국민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내년도 예산을 누구 중심으로 짰어요? 근로인민 중심으로 짰다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군인은 하급군인, 우리 병사들을 의미해요. 직업군인 말고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는 뭘 말해요? 근로인테리는 하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 조직률이 67.7%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엄청나죠.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노조의 이 조직률이 6%, 7%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100명의 우리 하급 공무원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노조에 가입했어요? 67명이. 엄청나죠. 그런데 내년에 몇 명의 이 공무원을 넣고요? 중앙공무원 약 10,000명.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약 15,000명. 도합 25,000명을 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늙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죠? 혁명의 전이 되라는 겁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혁명의 주인공으로 이들을 써먹겠다는 거죠. 따라서 임종석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무원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의 공무원이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234명의 국회, 헌법에 위배되게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국회의원들이 저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 중심 예산으로 올린다 해도 정세균이가 같은 패거리 사람 중심의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니까 이게 거기 가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홍준표 당은 막을 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끄집어내려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아멘.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내년 예산을 저렇게 퍼주기식으로 했는데 이건 계급 투쟁을 위해서 저걸 했구나.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근로인민을 의미하는구나. 이제는 개 되지 말고 국민, 돼지 되지 말고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서 거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동아 면세점 앞에 다 모여갖고 이제는 문재인 파도를 외쳐야만 됩니다. 아멘. 문재인을 끄집어내려라, 임종석이를 끄집어내려라, 주사파 청와대를 해체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기무사가 해체되기 전에, 국정원이 해체되기 전에 저 주사파 청와대부터 먼저 해체하는 수순을 우리 주권 재민,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외쳐줘야 됩니다. 아멘. 자, 이 국민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민운동에. 이 국민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여해. 이제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이를 저 자리에서 사기 탄핵과, 왜 사기 탄핵과 불법 정권이라고 하냐 하면은 지난 11월 27일 날 국과수가 뭐라고 밝혔어요? 태블릿 PC, 저것은 최순실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갔다. 그러므로 JTBC가 조작을 했고 검찰 이영렬과 윤석열이가 조작을 했다. 이걸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언론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언론은 다 종북 간첩단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언론사 사주들과 그 임원진들을 다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이제는 사람 중심하면 저게 근로인민을 의미하고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군인, 사병 플러스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 전공노,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제는 제발 좀 알아채려요. 개, 돼지 같은 국민 되지 말고 이제는 알아채려요. 아멘. 이제는 거리로 나와요. 주여. 이걸 놓고서
7분간 기도하고 이동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7천여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북한에 올라가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하고 미인계 접대를 받고 난 후에 돈을 매년 수백억, 수십억,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사다 바치는 반역의 개가 되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될 뿐만 아니라 반역의 개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며 벙어리 개면 좋겠습니다. 벙어리 개면 좋겠습니다. 반역의 개가 되었습니다. 반역의 7천여 교회 대한민국 중대형 교회가 반역의 개가 되어 사람 중심의 예산이 이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리 외쳐도 귀머거리 귀를 막고 이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이미 80%가 됐는데 저는 공산화가 80%가 됐다고 어제도 외쳤습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공산화가 80%. MBC 사장에 누구를 앉혔죠? 최승호라고 하는 2008년도 MBC에서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낸 PD. 그놈을 MBC 사장에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갖다가 앉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저 50대 언론사 개들이 짓지를 않으니까 그야말로 개돼지 되어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알려야 되겠다고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외쳤습니다. 문재인은 사기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이제 우리가 퇴진시킨다. 아멘. 어제 외쳤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사람 프롤레타리아 인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국가수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에서 JTBC와 검찰의 이영렬과 윤석열이가 짜고 친 고돌인 것을 이제는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50대 언론사 이 반역의 개들이 짖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면 화 있을진저. 아멘.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 악을 놓고 잘하고 있다라고 김영주가 가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김사만과 김장환이가 가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고 국정원을 없애고 기무사를 없애는 것은 이제는 간첩들이 군에서 또 정부기관에서 청와대에서 마음 놓고 간첩질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적이다. 아멘. 여적이다, 역적이다, 위적이다라고 외쳐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면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 위에 임할 것 같아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 이 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 저 7,000명의 중대형 교회 이 악한 자들 이 소경되고 벙어리 되었으면 차라리 좋을 이 반역의 개들을 청산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이 와야만 합니다.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차후에 대한민국의 이 악한 교회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교회 앞에다가 악한이라고 하는 소식어를 붙였습니다. 왜? 악을 악하다 아니하고 선을 선하다 아니하니 악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은 죄가 없지만 이 악한 목자를 만나서 악을 악이라고 말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 못하는 이 악한 7,000명의 북에 올라갔다 온
동북간첩단에 편입된 이 악한 목회자를 만나서 대한민국 교회가 악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오는 길은 이제는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악한 목자를 따라가지 말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악을 악이다라고 외치고 선을 선이다라고 외치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이면 이제 문재인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임종석이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소경된 개, 벙어리된 개, 그러면 오히려 좋을 텐데 여적의 개가 되어버린 7천여 중대형 교회의 이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1000만 교인들이 합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반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지 못하고 이제 저 도적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을 사람 중심의 나라, 이제 망하는 나라 경제를 죽이고 안보를 죽이고 이제 하다못해 기무사령부를 죽이고 국정원을 죽이는데도 아버지 교회 7천여 대형 중대형 교회에 이 개들이 짖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은 받아 처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포기한 복받아라 복받아라라고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깜깜무소식이 되어버린 저 북에 올라갔다 와서 종북간첩단의 일원이 된 7천여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벙어리 되고 소경된 아니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악한 리더가 되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 도적질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이제는 향하여 찢어야 될 테인데 아멘. 찢어야 될 텐데 찢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뛰어넘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하며 거리에 나와 문재인을 타도하고 임종석이를 타도하고 윤석열을 타도하고 이영렬을 타도하고 또 손석희를 타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정의의 역사를 1000만 성도들이 일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 이동주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7.7%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엄청나죠.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노조의 이 조직률이 6%, 7%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100명의 우리 하급 공무원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노조에 가입했어요? 67명이. 엄청나죠. 그런데 내년에 몇 명의 이 공무원을 넣고요? 중앙공무원 약 10,000명.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약 15,000명. 도합 25,000명을 늙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늙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죠? 혁명의 전이 되라는 겁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혁명의 주인공으로 이들을 써먹겠다는 거죠. 따라서 임종석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무원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의 공무원이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종북간첩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234명의 국회, 헌법에 위배되게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이 국회의원들이 저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 중심 예산으로 올린다 해도 정세균이가 같은 패거리 사람 중심의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니까 이게 거기 가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홍준표 당은 막을 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끄집어내려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아멘.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내년 예산을 저렇게 퍼주기식으로 했는데 이건 계급 투쟁을 위해서 저걸 했구나. 사람 중심이라고 한 것은 사람은 근로인민을 의미하는구나. 이제는 삼는다. 따라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 밀리터리 퍼스트 이걸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북한의 헌법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4조를 읽어볼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자,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임종석교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회에 보낼 때는 국민 중심으로 이제 이걸 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 이 국민은 특정 계급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죠? 국민하면 모든 계급의 군인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저놈들은 써요. 주사파는 계급을 쓰고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계급을 쓴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오해하는데 이 오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국민하고 틀려요. 자, 그래서 4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틀린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계급이 없는 국민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포함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내년도 예산을 누구 중심으로 짰어요? 근로인민 중심으로 짰다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은 하급군인, 우리 병사들을 의미해요. 직업군인 말고 군인. 그 다음에 근로인테리는 뭘 말해요? 근로인테리는 하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 조직률이 점령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양쪽에 살고 있고 하마스가 무장 게릴라 단체죠. 하마스가 이제 자치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화약고 하나를 건드림으로써 두 개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취할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포함해서 한 1,5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 세계 부의 36%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 비용, 엄청난 전쟁 비용이죠. 1,000억 불 이상이 들 겁니다. 그것을 조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지원하고 이걸 이제 신문에서는 보수 결집,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그게 바로 결국은 유태인 세력들의 그 금권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확률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매티스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그리고 던 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다고 하죠. 전쟁을 위한 모종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이는 주사파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들어와서 점령을 해라 하는 그러한 경계태세, 북한은 최고의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계태세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153회 땅굴안보 고국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53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이 오늘을 내일 한다고 모든 외신은 보도하고 있고 중국까지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10만 대군을 가져다 놓고 또 5개의 수용소, 이제 북한 난민이 들어올 수용소를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이 천하태평입니다. 이제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을 맞이할 준비를 저 주사파 종북간첩단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짰다고 하면서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의미하죠.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공무원 및 이 사병들, 병사들 이거 위주로 짰다 하면서 이제 7% 이상의 정액 예산, 내년 GDP가 3%를 넘어가기 힘들 텐데 그 2.33배나 더 많은 7% 429조 원으로 작성해서 이제 이것을 국회가 아니죠. 국회가 통과시킨 이런 현실 속에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셔야지만 이 나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하시기를 위해서 또 땅굴에도 대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7분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조홍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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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그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 1967년 제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점령했고 가자 지구를 상황을 이끌어서 이제 이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빛나는 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대비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로운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대장 해군 참모총장 엄현성 대장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 이왕근 대장 해병대 사령관 이영주 중장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종북 간첩단 주사파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땅굴에 대비하는 군대가 되어 주십사고 우리가 7분간 기도하고 유 전도사님 간략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분간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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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예산안이 누구를 위한 예산안이죠?
빨갱이를 위한 예술. 사람 중심의 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 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주사파라고 하는 증거 하나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북한 헌법에 어떻게 매겨져 있나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사람 중심.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주체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체는 김일성이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체의 핵심은 당입니다. 당 중심. 그 다음에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 중심. 그래서 거기에 하부 구조로서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